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비리 부분, 이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을 한마디로 끝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을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트죠. 대선을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100억여 원을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재명과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이 쌍방울의 김성태에게 알았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고요. 또 이재명과 김혜경의 개인 비서로 활동을 하면서 그 법인카드를 횡령한 배소현이 구속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법인카드 횡령이 있었는데 왜 경찰이 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배소현을 왜 구속시키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서 김혜경이 왜 구속이 되지 않느냐,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김현지는 10년이 넘게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이 김현지가 배소연에게 경기도를 떠날 당시에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모두 삭제를 해라 라고 지시한 것, 이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한동훈의 입으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맨 먼저 이재명이 최근에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조사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이 마치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재명의 비리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있는 것이지 대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정치 보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그것뿐이다.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 시스템은. 그 다음 쐐기를 박습니다. 자꾸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다.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다 라고 짚었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도 이재명에 대한 더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의 대권 플랜을 위해서 북한에 100억여 원을 보냈는데 그 보내는 자리에 이화영도 있었다. 중국에 머물면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는 자리에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과 통화를 했는데 김성태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알고 있다, 고맙다 라는 말을 했다. 이걸 김성태가 최근에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드러난 게 있습니다. 소위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횡령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고 검찰로 넘겨서 기소를 했는데 불구속이 됐습니다. 배소현도 불구속, 또 김혜경도 불구속, 김혜경은 아예 혐의가 제대로 입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법인카드가 저렇게, 제가 그때도 송은재 TV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카드가 저렇게 횡령이 된 데는 경기도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들 모두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법인카드를, 그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고 여기에 가담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래서 의아해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제대로 된 수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대규모로 삭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52여 개의 컴퓨터에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현지는 백현동에서부터 개입을 합니다. 또 이재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자 이재명에게 문자로 전쟁입니다라고 보낸 그 김현지입니다. 그 김현지가 배소현에게 모두 삭제하라.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 지금 경기도에 이제 이재명이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모두 경기도를 떠날 당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김현지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지는 배소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녹취록 파일을 지우고 하드를 교체하면 된다. 지금까지 한 50여 개 정도를 교체를 했다. 제대로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까지를 합니다. 이래서 경찰이 여러 차례 경기도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겁니다.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경기도의 관계 공무원들, 그 결제 라인에 있었던 관계 공무원들을 수사하면 모두가 드러날 부분입니다. 증거 없다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을 못 시킨 겁니다. 불구속 입건만 한 상태인데 이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이 모두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계속 주장합니다. 자기가 도망갈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왜 자신을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증거인멸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성남FC, 대장동, 법인카드 횡령. 이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구속이 안 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겁니다. 경찰이 이걸 알면서도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죠. 당시에 대선 기간 도중에. 이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이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한동훈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전혀 민주당과도 관계없는 자신의 개인 비리다. 그 다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겼다면 수사하지 않으려고 했느냐. 뭉개려고 한 것이었구나.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법 시스템, 법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은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김성태에 대해서 검찰이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두 소설이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이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 뭐 이러면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인멸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이재명 측에서는 업무용 컴퓨터가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를 삭제한 것이다. 지금 파일에 업무용이냐 개인용이냐 녹취 파일에 그게 없으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50개를 삭제를 합니까?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지시를 합니까? 개인용 컴퓨터를? 앞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계속 막 억지 주장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한동훈이 다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주말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게 참 보기 드문 일이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검찰이 좀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한 번쯤 주말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매번 주말에 이재명만 주말에 검찰 조사를 하게 특혜를 베풉니까? 앞으로 그러면 5천만 전 국민이 모두 검찰에 주말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검찰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또 성남FC 비롯해서 대장동 뭐 쌍방울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보시다시피 배소현과 김현지가 주고받은 이 녹취록에서처럼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해 왔습니다. 철저하게 증거를 없애왔습니다.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또 경기도지사로서 영향력이 있을 당시에 모든 증거들을 없애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누구를 구속을 시킵니까? 검찰이 물론 뭐 시간에 쫓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말에만 출석을 하는 것 보기 드문 일이다. 이 앞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5천만 국민이 모두 이재명처럼 그럼 우리도 소환해달라고 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검찰이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한동훈은 뭐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왜 이재명에게만 이런 특혜를 베풉니까? 이재명에게 왜 사건을 엮습니까? 성남FC는 성남FC대로 구속영장을 쳐야 합니다.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구속영장을 쳐야 합니다. 쌍방울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을 불러서 검찰 앞에 포토라인 앞에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전 국민 앞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저 국회를 방탄으로 활용하는 것,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이게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쌍방울 마찬가지입니다. 또 소환해서 이젠 날짜를 지정해주고 시간도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에 나와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검찰도 따박따박 검찰이 해야 될 전 국민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왜 이재명에게 이런 특혜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하는 것. 이게 형사사법에서 결국은 마지막 재판에서 다투는 것 아니냐. 이 말을 검찰이 좀 새겨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채널A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걸 지금 민주당이 특검하겠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조크를 던집니다.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랬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이걸 특별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법원을 따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 소리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특별검사를 임명할 일이냐, 특별판사를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판사를 임명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비꼬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게 요즘 뭐 논란이 됐던 그 비동의 간음죄입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하겠다, 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반대를 해서 이제 지금 추진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남녀 간의 동의를 정확하게 받아야 한다. 이게 동의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은 이겁니다. 이걸 입법할 경우에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데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동의 간음죄, 동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동훈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재명의 태도가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지 또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지금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은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빨리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재명의 비리를 국민 앞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번에 노웅래의 경우를 비춰보면 민주당에서 한 30명 정도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한다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되더라도 계속해서 검찰은 가능하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재명을 처리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짚은 것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지금 많은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 안철수, 김기현과 안철수 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굉장히 이제 이 서로 공방전이 갈수록 비난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안철수가 구멍난 양말, 다 떨어진 양말을 자신을 신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이 그게 금소하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요즘은 좀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떨어진 양말을 신고 다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쇼를 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했고 떨어진 양말은 누가 봐도 그건 좀 아니죠. 그게 뭐 지금 뭐 떨어진 양말을 혹시 떨어진 양말을 신었다 하더라도 신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지 그게 무슨 검소하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또 김기현이 배구 선수 김연경과 가수 남진과 사진을 찍은 것, 꽃다발을 받았다, 응원해줘서 고맙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안은 또 김연경에 대해서 많은 개딸들이 욕을 하는 이런 게 벌어지더니 이제는 또 남진이 자신은 김기현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데 사진을 찍히게 됐다. 자신도 고향에서 그 전남 지역에서 항의를 받는다. 꽃다발도 자기들이 준비해 간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안철수가 나서서 이건 선거에서는 이렇게 하면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양말 떨어진 거 신고 나가서 그 쇼를 좀 한 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실수는 아닙니다. 크게 비난할 그런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김기현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연예인들과 또 운동선수들과 사진을 찍고 그렇게 축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홍보용으로 쓰는 것 흔히 있는 일입니다. 김연경 그 배구 선수 저도 좋아하는데 김연경 배구 선수한테는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진을 활용할 때는 양해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진의 경우에는 자신이 양해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런 사진을 공개가 됐다. 꽃다발은 당연히 그런 식사 자리에 그 전남 구례라고 합니다. 구례의 그 지역 출신들이 모이는 자리에 김기현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게 됐고 그 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꽃다발을 준비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가수 남진의 경우에 이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남국은 또 김기현이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데 거짓말을 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 지금 절차상에 양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양해를 일정 부분 구했는데 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큰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운동선수라고 해서 정치적인 자신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욕설을 퍼붓는 개딸들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란 자체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지금 김기현과 안철수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컷오프가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 4명으로 하겠다. 4명으로 할 경우에 황교안과 조경태가 김기현, 안철수와 함께 4강전을 펼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 오는 8일에서 9일 책임당원 가운데 6,000명을 뽑아서 이 컷오프를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과는 10일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나경원, 유승민이 불출마를 했다. 또 이준석의 지지표가 안철수로 가느냐, 더 많이 갔다, 김기현으로 오느냐, 이 구도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런 부분들. 안철수는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많은 부작용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기현에 대해서는 너무 윤심을 얻고 윤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서로 간의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까지 이번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부분을 의논해 가겠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믿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또 대선에서 이재명을 그렇게 박빙의 차이로 이겨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현명한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도 위험에 처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원들이 사실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정치적인 역량이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필요하다.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졌습니다. 홍준표에게 졌었죠. 그런데 당심에서 당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합니다. 압도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탄생합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과의 관계, 이준석과의 관계, 많은 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당원들이 김종인, 이준석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문제가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라면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그런 전략적 선택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꿰뚫는, 관통하는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성공,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김기현을 선택할 것이냐, 안철수를 선택할 것이냐,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지지가 어디로 더 갔느냐, 유승민이나 이준석의 저 반류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또 황교안이나 조경태가 컷오프에서 포함이 된다면 김기현에게 불리하지 않겠느냐,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당대회 본격 레이스를 통해서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체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아쉽지만 누구는 버린다. 좀 미흡하지만 누구를 선택하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